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연술 2권 2강입니다. 로프, 산악구조장비 로프 보시겠습니다. 자, 로프와 슬링에 있어서 이번에는 로프만 일단 보시죠. 자, 로프를 보시게 되면은 마닐라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 나일론,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스펙트라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케올라 아라미드,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이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장률, 인장 강도, 그 다음에 내 충격력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베스트란 말이죠. 베스트는 1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포레스트는 8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1과 가장 질문을 할 때 가장 높은 것, 제일 낮은 것, 이렇게 질문을 할 확률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에도 이 나일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가장 신장률이 높은 것 20에서 34% 여기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가장 약한 게 뭐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케올라 아라미드 2에서 4% 요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인장 강도는 그럼 베스트가 뭐냐? 베스트가 스펙트라 폴레트에 요게 베스트예요. 그럼 포레스트는 뭡니까? 바로 면이 되겠죠. 그죠? 요런 정도 알아보시고. 내 충격력도 있습니다. 내 충격력도, 충격력 아시죠? 단, 인장강도, 단, 인장강도. 충격력은 이제 쭉 떨어졌을 때, 떨어져서 탁, 슛업했을 때 그 충격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베스트는 나일론이라는 얘기죠. 저건 2번은 없지만, 마지막에는, 스펙트라 폴리에틸렌 하고요. 그 다음에 케블라 아라미드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만 우리가, 베스트와, 포레스트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뭐,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하신다면, 내마무성 정도, 플러스 알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로프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로프의 형태는 보통 8에서 13mm가 이제 있는데, 우리 구조대에서는 10.5에서 12mm를 이제 많이 쓰죠. 그런데 보통 우리 구조대에 11mm, 뭐 10.5mm 이렇게 많이 쓰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이태리 수입 제품을 많이 씁니다. 그 안에 철심이 들어있죠. 여기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장력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인장력에서 우리가 3000kg잖아요. 우리가 11mm의 3000kg를 우리가 인장력을 가지고 있고, 보통 우리가 활동할 때 충격력을 감안해서 뭐 130kg 정도의 하중을 이게 우리가 잡고 사고, 2명일 때는 260kg가 되겠죠. 아무튼 시험에는 11mm 로프를 봤을 때 3000kg를 우리가 인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충격력은 보통 80kg에 대해서 700에서 900단 DAN으로 표시하는데요. 인장 강도 이렇게 DAN으로 표시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3000kg 기억하시고요. 3000kg가 수험에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프는 10mm, 10.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11mm에서 3000kg, 이 2가지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프 매듭의 강도 저하가 있는데요. 일반 로프의 기본으로 100%를 잡는다고 하면 옥매듭, 엄지매듭, 이것이 60에서 65로 가장 떨어진다.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필요가 없고요. 정적과 동적 로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적 스태틱, 이것은 이제 딱딱하다는 거잖아요. 딱딱하다. 이것은 부드럽다.
신축성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신장률은 5% 미만입니다. 딱딱합니다. 예, 잘 늘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7% 이상이 되죠. 신축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교를 항상 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교. 마모 내부 구성이 강하고 파괴력이 이렇게 견디는 힘이 높다. 이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유연성이 떨어진다. 뭐 추락할 때 그대로 이제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뻣뻣한 것은 다 알아요. 이게 뻣뻣하다, 딱딱하다. 근데 여기 색깔의 문제에 있어서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노란색 이런 것들이 단일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내믹은 말이죠. 여러 가지 색상이 섞여 있다. 단일색이 아닙니다. 단일색이 아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여러 가지 색상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일반 구조 활동용으로는 뭐 스태틱이나 세미 스태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아무래도 이것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자연학화 암벽 등반에 유리하죠. 왜냐하면 암벽 등반을 하다가 혹시 실수로 저거되면 신축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충격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산악 구조 활동과 장비 고정에 적합한 것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다이내믹이라고 해야 되고, 자, 색깔이 여러 가지 아름답게 섞여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스태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프의 관리도 시험에 또 만만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프의 관리는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 보관 그렇습니다. 햇볕에 바로 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프를 사리고 끝처리를 너무 단단하게 묶어 두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단단하게 묶어 놓으면 나중에 급할 때 풀기 쉽지 않아요. 로프라는 것은 항상 풀기 쉽고 묶기 쉬워야 돼요. 그렇죠? 왜? 급할 때 써야 되는 건데 너무 세게 묶어 놓으면 풀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좁은 상자에 올려놓으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로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상 주의할 점이 또 만만찮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로프는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여러가지 뭐 화학약품이라든가 유류, 석유 제품 이런 거기 때문에 산이나 알칼리 화학제품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이런 엔진오일 이런 것들이 부식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또 로프로 밟고 깔지 말고 뭐 이런 것들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시간 햇볕을 받으면 좋지 않잖아요. 변색되고 강도가 저하되고요. 뭐 그런 것들은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선량한 곳에 잘 보관만 하면은 8년이 되어도 멀쩡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로프를 세척하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로프를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좋아요. 제거하는 게 좋다. 로프 사이에 끼어있는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로프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또 카르비나 하강 등 관련돼서 장비의 마모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프 세척할 수 있는 것은 중성세제를 풀어야 돼요. 중성세제를 풀어서 흔들어서 이렇게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미지근한 물에. 뜨거운 물이 아니고 찬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에 하는 게 좋습니다. 부드러운 솔이 있으면 또 가볍게 문질러서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늘지고 통풍은 다 아실 것이고, 일반 세탁기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로프가 꼬이고 마찰이 생겨서 로프에 여러 가지 마모를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튼 일반 세탁기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로프의 사용이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가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은 폐기한 거예요. 뭐 수선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확인한다, 어쩌고저쩌고 안 돼. 폐기시켜버려요. 왜? 이거는 사람 생명과 관계 있으니까. 그렇죠? 또 재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직경 9mm 이하는 보조 로프예요. 이것은 반드시 두겹이야.
예, 일반 우리가 구조 로프는 두 겹을 하는 게 좋아. 예? 두 겹으로 하는 게 좋은데, 9mm, 이거 보통 이건 11mm잖아요. 근데 9mm 이하는 반드시 두 겹입니다. 반드시 두 겹이라고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9mm 이하는 보통 우리가 보조 로프를 많이 씁니다. 보조 로프, 또 유도 로프 아시죠? 예, 로프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프의 수명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예, 수명. 시험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강도가 저하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냐 봤을 때, 로프는 사용하지 않아도 강도가 저하됩니다. 횟수와 무관하게. 예,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횟수에 따라서 강도가 저하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4년이 경과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급격하게. 예. 강도가 저하되는 거는 이제 뭐 횟수도 관계없이 저하가 되긴 되는데 4년 경과하면 다른 속도로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것이죠. 5년 이상 되면 폐기해버려야 된다. 예. 세계산업연맹의 UIA에서 근무한 사항이에요. 5년 이상 되면 폐기해버려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교체 시기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가끔 4년. 예. 가끔 4년입니다. 매 2년입니다. 가끔 4년이고 매 2년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1년입니다. 스포츠 6개월입니다. 예. 됐죠? 즉시 교체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납작하게 눌린 것,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예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요 로프 수명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슬링이 있어요. 밑에 슬링. 예, 여러분들 슬링 보통 한 2에서 2.5cm, 5cm 정도의 넓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길이는 이제 잘라서 쓰는 건데, 이제 우리가 뭐 천처럼 이게 생겨 있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신축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로프 대용으로 구조 로프 대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대용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로프에 비해서 유연성이 높으면서 다루기 쉬워서 신체 고집도 접촉 면적이 좀 이렇게 2에서 2점 정도 넓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에서 2.5cm인데요. 그런데 이게 잘라서 이렇게 보통 씁니다. 안전벨트 대용으로도 이제 사용합니다. 그죠? 예, 사용합니다. 또, 로프보다 강도는 우수하지만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력은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유연성은 높지만 충격력은 약해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하강할 때 로프 대용으로 쓰는 것은 안 돼요. 예, 구조용, 하강할 때 구조용 로프 있잖아요. 11mm로 하는 거. 그 대용은 안 되고 안전벨트가 없을 때 안전벨트 대용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라서 보조적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조 로프, 하강용 구조 로프 대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 좀 필요하고, 안전벨트 대용으로 사용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넓이, 잘라서 쓴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